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8에서 한 10% 정도 논술을 뽑긴 하는데 주요 대학들이 그래도 논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 그 제일 먼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가장 고민이 되잖아요. 8에서 10% 주요 대학들 뽑는다 하더라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논술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들을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어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수시가 전체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제가 지금 대학을 좀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0개 대학을 다 얘기하지 않고 수도권 이내에 한 30몇 개 대학들을 한정을 한다면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 위주로 논술이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가장 포트라인이 높은 연세대학교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시행을 하냐면 가까운 송영대도 시행돼요. 그 대학들까지 이제 그 송영대 논술은 특이합니다. 그것도 이따가 좀 시간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대학들만 이제 한정을 하면 그 대학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논술이랑 말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수시가 60%고요. 정시가 4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대마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정확한 수치가 저희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비율인데 이제 여기 수시에서 우리가 흔히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죠. 학생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논술 전형이 있어요. 원래는 특기자 전형이 예전에 좀 많이 뽑았는데 특기자 전형은 거의 없앴어요. 네, 특기자 전형 없애고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원래는 지금보다 3배 높아서 많았어요. 한 3, 4년 전 선배들은 지금 모집 전형보다 3배 많을 때 들어가요. 선배들이고요. 그거를 이제 막 줄였어요. 주요 대학들이 모집 정원 한 3분의 1을 줄이면서 그 전체 정원, 특기자 전형 없애고, 논술 전형 인원 줄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약간씩 줄이면서 그 인원을 전부 어디다 붙였냐면,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정시 인원을 늘린 거, 그 인원 거죠. 여전히 지금 수시 전체 60%에서 요 3개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논술이 30개 넘는 대학 이상처럼 8에서 한 10% 정도 비율로 이제 뽑아가는데, 학생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이것도 생각하고 당연히 이것도 생각을 하죠. 그죠? 두 개 다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능 성적 자체가 아주 최상위권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상위 성적으로 나오는데 걔들이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 성적은 최상위권인데 그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전국의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수능 성적은 전국 단위로 최상위권인데 내신 성적은 막 4등급, 3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걔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군대 못 가잖아요. 애시당초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고 요것만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이 요것만 올인하냐면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학교 생활도 그냥 귀찮고 대충 수능 봐가지고 점수 맞춰서 가야겠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처음부터 그냥 요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소수예요. 그건 아주 소수고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이거 두 개를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수능 공부 계속 하잖아요. 3학년 특히 올라가면 내신 위주로만 공부했던 친구들도 육학종이나 육교과를 쓰지 않고서는 않을 거면은 수능 공부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또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다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세 가지, 요거를 당연히 생각을 할 테니까 요거 생각을 할 텐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논술을 어떤 경우에 하냐 되게 심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으로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그래도 나는 높게 도전하고 싶어라고 하는 친구의 다 논술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플합니다.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자기가 가진 내신 가지고 적절하게 지원하면요, 다 붙어요. 다 붙습니다. 지방대까지 다 합치면 거의 교과 엄청 많이 붙거든요. 대학 코스 계속 낮춰주면요, 어쨌든 다 붙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신 성적이 이렇지만 이것보다는 높은 데 가고 싶어. 이걸로 맞춰서 가기 싫어라고 하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기준점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논술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교과나 종합을 만약에 쓰게 되면 지금 내 내신 성적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대학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학생, 교과는 내신으로 괜찮아요. 근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좀 들어가죠. 근데 이 비교과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워진 게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막 이거 입시 가지고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여러 가지로 시끄러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하는 생기부가 굉장히 완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2, 3년 선배들은 여러분 갖고 있는 생기부보다 훨씬 디테일해요. 근데 뭐도 기재하지 말라, 뭐도 기재하지 말라, 그리고 그 기재하는 자수 다 줄여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기부 예전 같은 경우에서 학점으로 들어갈 때 어땠냐면 생기부가 40페이지냐 넘느냐 안 넘느냐고 학생들이 쟀어요. 40%안 넘으면 야 이건 못 써. 40% 넘으면 40페이지 있죠. 40페이지 안 넘으면 못 써. 40페이지 넘으면 쓸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안 돼요. 다 자수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과는 내신으로만 들어가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비교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실제로 그거 가지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이 축소됐어요. 게다가 면접 들어갈 때 다 블라인드로 지금 학교 이제 안 되게끔 그렇게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유리했죠. 낮은 내신인데도 막 학종 막 들어가고 했는데 최근 2년 전부터요. 요 인근에 있는 외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학종 실적 보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뚝뚝뚝. 그러니까 그 현상들이 왜 벌어지느냐? 이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계속 낮췄기 때문에. 즉, 그만큼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는 훨씬 심한데요. 교과는 훨씬 심한데 제가 학종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까운 대학을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대학교 문과계열을 학종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 스펙, 비교과 스펙이 일반적이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에 비교과가 그냥 노멀해요. 남들만큼 다 했어. 그 정도 노멀한 수준에 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국민대학교 한 중위권학과 정도를 쓰려고 합니다. 학종으로. 그러면 내신 정도를 어디 선으로 잡아주냐면 그게 마지노선은 그냥 2.5로 잡아줘요. 2.5. 이게 고3을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미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혀 모르다가 여름방학 때 이걸 처음에 이제 막 원서 쓰려고 할 때 그때 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내신 예컨대 3.2등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쁜 내신이 아니죠. 3.2등급이면 9등급에서 3.6이면 상위권이잖아요. 그런데 인서울 본과는 거의 불가능해요. 가능한 것은 요 몇 개 여대 가능합니다. 종합대, 4년제 남녀공학 종합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여름방학 때 처음 그걸 느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뭐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기 가까운 데 여대들이 좀 있죠. 거기는 3점 초중반 다 됩니다. 가능해요. 여대 특수한 성적 때문에 그런데 남녀공학 종합대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국민대 라인을 제가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2.5 정도 기준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2.5 이내의 내신을 갖고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 2.4라고 칩시다. 내신 2.4면 학교에서 그래도 꽤 공부 잘한 겁니다. 내신을 잘했다. 근데 이거 겨우 국민대밖에 못 써? 이렇게 생각해요. 나 경희대 쓸래.
내가 국민대 쓰려고 이런 거 아니야. 동대 쓸래. 그럼 이제 상담하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미쳤어! 왜 동대를 묻습니까? 선생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그 학교 3년 선배로 데이터를 쭉 보여줍니다. 봐봐. 경희대 붙은 애들이 지금 내신 몇 등급이 되어있는지. 내 학생들이 그걸 술로 먹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2.4 내신인데 국민대 갈래요. 괜찮아요. 이런 거 학점 쓰는 거. 이렇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국민대 2.5를 기준으로 그 이내에 있는 내신 학생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요. 나는 그냥 내 내신 성적 맞춰가지고 학점 쓸래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학점과 교과를 죽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하는 친구들은 2.5 이내 내신인데도 불구하고 일로 가요. 근데 얘네보다 1번, 2번의 항목보다 3번 논술 항목이 경쟁률이 월등하게 높아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쓰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섞었어요. 이렇게 섞었어요. 2.5 이내 내신 이내에서도 학점이나 교과로 일부 쓰고 논술로는 상위권을 쓰는 거예요. 섞어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럼 2.5 이하 밑으로 내려가는 내신 친구들은 이제 고민에 빠지죠. 내려가게 되면 인서울로 교권 합격 쉽지만 않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나 경기권 그냥 교권 합격 써서 붙어도 상관없어. 그럼 써요. 근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 난 도전할래. 조금 더 높은데 준비할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6논술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2.5 이하 내신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맞춰서 갈래 생각하면서 그냥 교과와 종합 6개를 쓰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서브 쓰는 친구도 생겨나죠. 내신이 예컨대 한 5등급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5등급 밑으로 내려가면요 교과와 학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든 다 붙어요. 전국에 대학이 수백이 없는데 왜 못 붙겠습니까? 근데 지방 가기 싫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6년수를 쓰는 거예요. 요는 제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수험생 중에서요 얘는 논술을 쓸 애인데 쓰게 될 텐데 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은요 전체 수험생 중에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논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그 60에서 70% 중에서 대략 한 20%? 많으면 30% 정도밖에 안 해요. 결국 나중에 9월달에 원서를 쓸 때는 논술을 쓰긴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준비 하나도 안 하다가 학종의 교과를 쓸 게 없잖아요 본인이. 그럼 다 그때 논술을 써요. 이게 9월 중순입니다. 10월 초부터 논술 시험 시작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죠? 그때 써서 이제 그때 이제 학원에 쓰고 오는데 그때는 제가 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뭐 한 2번, 3번 가지고 원래 학생이 국어 성적이 좋고 글쓰기가 좋고 지문 해석 능력이 좋거나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그게 좋았던 친구들이 학종과 교과를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때 9월에 시작하는 친구.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교과와 종합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겠죠? 그 모평 성적으로 정시를 지원했을 때 대학 어느 정도 대학을 쓸 수 있는지 빨리 가늠하시고 나 그것보다는 3학년 돼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 일로 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논술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이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걸로 갈 수 있는 대학적인 적정 대학성 결정하고 그것보다 나는 유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조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논술을 해야 되냐는 이유는 교과나 종합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은 도전하고 좀 더 노력하고 싶다 친구들은 논술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 갖고 있는 내신 성적과 맞춰서 갈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교과가 좀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내신 성적보다 이게 좋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 내신 성적 있잖아요. 내신 성적보다 정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요, 걔들은요, 아주 특상위권을 제외하고는요, 이거와 무조건 이거를. 이걸 잘 안 해요. 이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정시로도 훨씬 더 좋은 데 많은데, 그게. 그러니까 주로 이것만 하고요, 그런 상위권 학생들은 나머지 논술로 상위권을 쭈루룩 별별.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을 해야 되는 실제 정시 수험생이 배우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인연에서 제가 판단하는 한 20, 30%밖에 없는 정도 잘 안 합니다. 요거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두 번째 항목 요 페이지에 그렇게 논술을 하는데 이 논술 합격 가능성에 대한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치는 지 올해 19년? 19년 됐거든요. 이제 큰 애가 초5고 내년에 6학년 올라가는데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만 내 애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도 아직도 계속 이런 입시되고 유시되고 이렇게 힘들면 대한민국에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심리가 보는 거야. 진짜 뭐하는 짓인가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어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투스에서 강북청설 말고 강남하이브 분원, 강남하이브 옥동간, 강남하이브 기숙학원 이렇게 네 군데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국어 수업과 노출을 같이 하고 제가 국어도 하고 노출을 했는데 어제 이제 다른 지점에 강사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초중고 대학 동창 친구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봤거든요. 봤는데 조카가 재수를 했어요. 네. 조카가 재수를 해서 성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현역대 성균관대 공대를 공부 잘했어요. 성균관대 공대를 들어갔는데 아쉽다고 1년 더 공부를 한 거예요. 원래 상위권 애들은 연대 가도 또 재수해요. 많이 봤습니다. 그냥 다녀! 서울대 가겠다고 또 재수하고 성균관대 공대를 붙어넣고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올해 수능을 봤는데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로 어렵다 말 많았잖아요. 싹 다 1이고요. 영어 하나 있었는데 수학 100분위가 99%에 표점이 139점이더라고요. 대박 났더라고요. 저한테 딱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어디쯤 가시는데? 그때 제가 걔가 재수 왜 했냐면 의대 가고 싶어서 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야 의대 가. 의대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신고 기분 좋고 서울대 의대 쓸 수 있냐? 아니. 연대 의대 쓸 수 있어? 아니. 그랬어요. 전체 하니까 틀린 개수가 한 6개? 6개 정도 되나? 5개 정도 그런 거 같아요. 성균관대에서 갈 수 있어? 안 돼! 그랬어요. 어디 의대 갈 수 있는데 민서 의대는 써볼 수 있어. 메이저 의대 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니 이 성적 받았는데 서울대 의대는 연대 의대가 안 돼? 이런 거예요. 안 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얘가 이제 그 진학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거 돌려본 거예요. 돌려봤더니 지방 저 밑에 있는 대학 다 통틀어서 뭐 고신대 의대라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또 왔어요. 야 내가 지금 돌려봤는데 야 고신대 어디 있는 거냐? 이러면서 고신대 의대도 위험이라는데? 왜 놀래요? 충격 먹어가지고 이 성적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의대도 안 된다는 거야? 돼요. 공감하는데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함정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건 학부모들 학생들이 잘 몰라요.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이 뚫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나마 걔는 자연계니까 나는데 지금 여기 문과잖아요. 문과는 작년부터 진짜 어쩌 문과 학생들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속상해요. 이건 문과고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얼마나 험난하냐면요. 문과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연세대 경영학과를 논술로 붙은 애가 대학을 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문과에서는 연대 경영이 그래도 제일 높은 데거든요. 갈 수 있는데. 한 학기를 다니고 2학기 때쯤에 후배들한테 선배 멘토링 있잖아요. 그거 해주겠다고 이제 학교 부장선생님 불러가지고 이제 학교에 간 거예요. 가서 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내 동기들 중에서 정시로 우리 과를 들어온 문과생을 한 명도 못 본다. 한 명도 못 본다.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다 이과생이고 그 다음이 논술로 들어온 애들이 많이 본다. 참 논술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가장 한 거겠죠. 학종이 좀 더 많을 거고. 정시로 학생들한테 내신 성적 전교 2등 안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과 쓰고 싶으면 논술에 정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멘토링 받을 때 그러면 연대 경영학과를 논술로 뚫는 건 쉬우냐? 안 쉽죠. 로또죠. 로또인데도 불구하고 정시가 싫어하는 안타까운 거긴 한데요. 이게 너무 문과 생각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아니면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그냥 버리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어떤 친구가 내신 4등급 때예요. 4등급 되면 그리고 제가 수능 성적을 딱 보니까 3, 3, 3, 3, 4, 4 떠요. 그럼 저 이거 버리라고 해요. 그냥 버려. 의미 없어. 그냥 이거 공부를 하는 게 없는데. 근데 어떤 친구가 내신 3등급 초반 정도 나와요. 그럼 고민돼요. 그 친구가 딱 봤는데 수능 모의고 성적이 3, 3, 3 떠요. 그럼 이거랑 맨날 비슷하죠. 저 그런 경우에는 야, 요거 한 두세 개 쓰고 요거 한 세네 개 쓰고 이렇게 바꿔요. 어떤 친구가 3.1 내신인 3.1대 내신인데 모의고사가 2, 2, 2 떠요. 그럼 이거 버리라고 합니다. 또 버리고 이것만 하고 이것만. 그 케바케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항상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러면 문과생들 기준으로는 어떻게든 여기서 걸어나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네, 그 전략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더 심할 것 같아요. 올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힘들어진 게 자연대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잖아요. 교차 지원을 하잖아요. 작년에 첫 해 보니까 통합수능 시행한 첫 해였는데 교차 지원을 자연대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교차 지원을 하는 거를 걔들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입시 지도를 하는 저희들도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할까 고민 많이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결국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했던 애들이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건대 공대 정도를 자연대 학생이 건국대학 공대 정도를 정시로 쓸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바로 교차 지원해서 연세대 철학과 최초로 됐어요. 이게 최초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신반의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올해는 다 알아요. 전공인 자연계 선생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넘어가는 비율이 작년보다 심하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UF 차원에서 대학교 차원에서 이거 뭔가 장치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계속 가속화될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무튼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뭔가 대학 들어가기 참 힘들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도 답답해요. 많이 답답하고 다시 일로 가면요. 논술 합격 가능성으로 이제 논술 설명회니까 얘기를 하면요.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그 제가 6페이지 중간에 경쟁률을 제가 써놨어요. 모든 대학 경쟁률을 쓴 건 아니고요. 써놨죠. 이 경쟁률이
제일 적은 대학이요. 논술 경쟁률이 뭐 10대 1 이렇게 나와요. 많은 대학들이 한 200대 1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각 대학별 평균이요. 평균 경쟁률을 따지면 평균이 워낙 편차가 커가지고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50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정의대학교 50에서 80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국외과대학교 한 50에서 60대 정해져 있고 학생들 선호하는 성균관대학교 이런 데는 보통 60대에서 80대 200대 가까이 뛰는 대학들이 어디냐면 그 수능 최저가 없는 상위권대학 그 중에서 연세대학교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학생들이 싫어요. 수학을 못 풀겠어요. 빼버리면 하향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문과생들을 뽑는 경희대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 문과생을 뽑아요. 요 두 개 대학들이 뭐 심하면 250대까지 올라가고 이게 경쟁률인데 이거 엄청나죠. 5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잖아요. 평균이면. 이 교과, 종합, 정시 그나마 종합이 제일 높거든요. 저 높아도 별로 안 돼요. 정시경제는 기껏 해봐 3대1 교과만 해봤자 학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적은 대학은 3대1 많은 대학은 한 7, 8대1 종합도 마찬가지야. 3대에서 많으면 19대, 20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타입수로 높아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저거 어떻게 들어 50명 중에 한 명 뽑는 전형인데 그쵸? 게다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논술 전형이 갖고 있는 함정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논술 수업이 없어요.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연계 논술은 조금 달라요. 자연계 논술은 수학 문제 풀이거든요. 근데 그 수학 문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수능식 수학보다는 조금 깊이 있게 푸는 건데 이 문과 논술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 거예요. 글이 나오는데 글 가지고 자꾸 뭘 나보고 하래. 그것도 글을 쓰래. 그것도 뭐 짧은 것도 아니고 어떤 대학은 막 고학고 1200자를 쓰래. 이런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쟁률은 이렇고. 그래서 로또 전형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로또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논술 모집 정원이 한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 했었죠. 한 2, 3년 동안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 4년 전 선배들은 지금 모집 정원보다 3배 정도 많았을 때거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경험했을 때는 제가 재종반에서도 논술을 가르치니까 재종반에 50명이 한 반이었는데 그 중에 논술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4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뚜껑 딱 열었더니 정시로 가기도 전에 수시 논술에서 붙은 경우가 29명 나왔어요. 11명 정도를 빼놓고 29명이 논술로 그냥 다 붙어버렸어요. 그게 3, 4년 이전에 있던 현상들이에요. 계속 하면 조금씩 늘거든요. 근데 지금 정원이 3분의 1로 줄어버리는 상황에서는 그 현상이 안 나와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모집 정원을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나눠보던 자료에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1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지금 대학별 논술 전형 모집 정원이거든요. 17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죠. 내년에 봐야 되는 것과 올해 하는 걸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늘었냐 줄었느냐. 뒤에 한 3페이지 넘긴 또 있어요. 1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상징적으로 연세대를 한번 볼게요. 연세대학교를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중간에 2003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거예요. 올해 인문계만 보세요. 자연계는 245로 되어 있죠. 2023년도에. 그쵸? 그 다음 인문계 몇 명으로 되어 있죠? 101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2004년, 왼쪽 2004년 보면 거기서 지금 5명 또 줄었죠. 96명이고, 자연계는 5명 늘었죠. 맞죠? 자, 논술도 똑같은데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 모집 정원이 인문계 모집 정원의 대략 2.5배에서 3배 정도 많아요.
근데 수험생 비율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정시로 쓰든 논술로 쓰든 자연계 학생들보다 대학 들어가기 더 힘들어요. 이 모집 정원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논술만 놓고 봐도 자연계 학생들의 합격자 수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어쨌든 2024년도에 연세대 인문계 모든 다 통틀어서 몇 명 뽑는다? 96명을 뽑아요. 96명 전국에서. 너무 적은 인원이에요. 4년 전에 연세대학교가 인문계 모집 정원이 몇 명이었냐면요. 300명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 한 군데에서도 연세대 합격자가 두두두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연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대학교 다 줄였어요. 다시 그래서 너무 아무런 얘기만 제가 해서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경험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얘한테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설명에 자료 만들면서 3페이지에 편지 같은 걸 받았었어요. 어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수험생 중에서 논술 해줘야 되는 친구가 60에 70분 된다. 수험생 전체에서. 근데 그 중에서 논술 제대로 하는 애들은 20에 30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해가 갈수록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6, 7년 정도 되면요. 2학년 겨울방학에서 전국 수험생 대부분이 논술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종합세대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내신 성적 갖고 대학 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계속 미뤄요. 계속 미루거든요. 그러다가 6월 평가 모의고사 한번 보고 9월 평가 모의고사 보고 1학기 내신 성적 딱 확정되고 나중에 원서 딱 쓰려고 하니까 논술밖에 쓸 게 없는 거야. 그때 논술을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그게 9월 중순이에요. 그때 논술 하려고 했더니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다시 논술 미뤄.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친 일을 처음 경험한 거였는데 수능이 끝나고 목요일날 수능을 보잖아요. 11월 2일 목요일날 보면 그 다음날 금요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토요일부터 논술이 시작이 돼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성균관대, 경희대 그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수능 전에 준비가 끝내놨었어야 돼요. 수능 이후에 한 번은 그냥 까먹었던 걸 리마인드하는 연습하고 그 시험장 들어가는 거지 수능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내야 되는데 성균관대 파이널 수업이었어요.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그 각 대학별 파이널 수업 열어줬는데 그때는 어떤 거냐면요. 와가지고 실전처럼 모의고사 풀이를 한 다음에 해설 한번 듣고 첨삭 한번 받고 바로 내 시험장 들어가는 그런 리마인드 운동이거든요. 딱 수업을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설명을 먼저 안 하고 모의고사를 먼저 풀리는데 그건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자 먼저 답 써.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 나눠줄 자료를 챙기려고 교무실에 갔는데 갑자기 몇 명이 먼저 어떤 여학생이 질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무실로 나와? 그랬어요. 갑자기 기회가 딱 되니까 몇 명이 저대로 있는 거예요. 다 따라 나왔어. 교무실로 와가지고 뭐가 궁금해? 이렇게 나왔는데 뭐였냐면 저도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이 문제집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었냐면 내일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인수분이 안 보였는데 이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거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애한테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안 했대요. 야 성균관대로 쓸 정도였으면 성적이 좋았을 텐데 왜 이 생각을 안 했어? 학교 어디야? 라고 물어봤어요. 국제고등학교 왔어요. 내신 몇이야? 그랬더니 6점 초반, 6점 후반 요 때더라고요. 야, 너 학종으로 성격 못 쓰는 것도 알고 있었지? 네. 그럼 너 결국 논술밖에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네. 그럼 너 논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대요. 너 논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지금 처음 써봐? 그랬더니
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막 학교 생활 바꾸고 또 수능 바꾸고 하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 그래서 결국 수능 끝났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설하고 예시하거든요. 일이 줬어. 너 지금 이거 그냥 못 써. 해석해보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내가 수업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 만나고 수업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얘는 답답하죠. 이제 그런 애가 걔 하나도 아니니까 같이 줄줄이 따라나왔다. 그러니까 10명의 무리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 걔가 먼저 그 얘기하니까 저도요 이렇게 다 나가줬어요. 없어. 수업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중간에 가방을 써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제발 2학년 겨울방학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 가지고 빨리 판단해서 논술해야 되는 상황이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씩 미리 시작하고 이게 딱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낯설을 지금 경험해야지 그거를 왜 그때 가서 합니까? 그때 가서 수능도 막 압박감 오고 하는데 왜 그때 그걸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공부했던 영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니까. 요는 아까 제가 전체 논술을 해야 되는 친구 중에 20, 30%만 논술을 꾸준히 준비한다고 했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친구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즉 50대 1이 나오잖아요. 50대 1이 평균 경제일이 나오잖아요. 실제 여기서 허수가 절반을 차지해요. 제가 보기엔 절반 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절반은 허수예요. 게다가 그 학생들 중에서 또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절반이 나요. 성균관대 정도로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수능 최저가 걸려있죠. 그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대략 50% 가까이 나요. 중앙대, 경희대 더 심해요. 하나 그것도 대학 데이터를 제가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이거 빠졌네요. 제 자료를 하다가 빠졌네요. 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희대, 중대 이렇게 특이한데 특히 이대도 심합니다. 이대도 최저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심한 편인데 좀 심한 대학들은요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한 80%. 80%. 그럼 10명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가 2명 나와요. 평균적으로 한 50%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50% 정도는 최저를 맞추고 50% 최저 못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최저를 높게 설정했거나 대학 특성상 몇몇 대학들은요 한 80%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평균 50대의 경쟁률에서 제가 보기엔 절반 허수예요. 그럼 나머지 25대 정도가 되겠죠? 이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또 절반이에요. 절반 정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더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청솔지점에서 10명을 가르쳐요. 10명을 가르치죠. 10명을 이제 가르친다고 치면 이 중에서 합격자가 몇 명 나오냐면요. 평균이에요. 2명에서 많으면 3명 나와요. 합격자. 그러면 저도 평균을 따르니까 제가 가르친 10명 중에 얘네는 허수는 없어요. 가르쳤으니까. 논술 준비 안 하고 들어가는 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절반을 찾아먹는 거죠. 그러면 꾸준히 논술을 한 친구 중에 이걸 보면 꾸준히 논술을 하고 플러스 최저가 충족이 되면 오케이? 최저가 충족이 되면 적어도 10명 중에서 5명 중에 꾸준히 최저 충족된 애들이 절반 정도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5명 중에 2~3명.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변수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 높은 경쟁률에서 절반 허수고 절반 최저 못 맞춰요. 그럼 남는 애들 지금 있겠죠? 그럼 본인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꾸준히 논술하면서 최저 맞춰야 돼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절반 정도 살아요.
이게 논술대학이 갖고 있는 실제 합격문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논술은 상향 지원 용도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논술 이제 9월달 뭐 찾을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상담해서 학생들 대학 이렇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10분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기 싫다는데 그거 어쩔 수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상담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가 생각하는 대학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어디야?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학 붙으면 반수나 재수 안 하고 그냥 다닐 거예요. 거기가 어디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 밑에를 지원시키잖아요? 지원시켜봤자 재수하면서 또 만나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물어봐요. 네, 여기 어디까지 붙으면 재수나 반수 안 하고 다닐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논술을 상향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때 자기가 내신 성적으로 교과나 학종을 갈 수 있는 대학, 혹은 자기의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그죠? 그 밑으로 논술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같은 데도 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써? 같은 데도 왜 같은 데 쓸 거면 논술을 왜 안 해? 학종이나 교과나 정시로 가지. 이랬어. 애들이 좀 봐요. 혹시나 망할까 봐요. 수능 시험장 가서 망하면 어떡해요? 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원래 나오던 성적보다 실제 수능에서 망하면 그냥 망한 거죠. 야, 네가 그걸 걱정해가지고 그 밑에 대학을 써서 논술 썼다고 치자. 그 논술 경쟁률이 50대인데 그럼 너는 붙는다는 보장이 있냐? 이것도 어차피 불확실한 건데 어차피 입시에서 뭔가 하나 망치면 그냥 망친 거야. 그냥 너는 어쩔 수 없이 내년 놔둬봐야 돼.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나오는 평균적 데이터 갖고 판단해. 쫄지 마. 입시는 항상 그래야 돼.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자신감을 많이 줬더니 학생들이 고도상향.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전부 3, 4, 3, 4, 5 이렇게 떴는데 논술 어디 있을 거야? 성균관대요. 내가 3만 6이야. 3만 6으로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잖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9월인데. 전국의 수험생이 9월부터 공부 안 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어요, 정시에서. 이게 올라가니? 안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설득을 해야 돼. 상향은 맞는데 적절하게 상향을 해야지. 너 지금 이거 정시로 쓰면 경기권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경기권에 있는 대학 생각해. 이제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닙니다. 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학생들 지나치게 고도 상향을 많이 해요. 고도 상향을 좀 안 하고 적정하게만 써주면 이걸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상향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한 이 정도 비율로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논술은 상향점을 하려고 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적정 수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술 합격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이해는 되시죠? 네. 이 경쟁률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다시 우리가 6페이지 부분으로 가서요.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 되게 쉬워요. 벼락치기 안 통해요. 이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독해력, 그 다음에 사고력,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적용돼가지고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뭘 외워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외울 필요 1도 없습니다. 꾸준히 해석하고 생각해서 쓰기 연습하셔야 돼요. 이 논술은요, 그냥 조금씩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그래서 이게 뭐 사탐 암기 과목처럼 뭐 일주일 만에 한 바퀴 돌려야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얘 공부는 그냥 일주일 동안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고려해가지고 꾸준히 끌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정한 시간은, 물론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논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주면 해줄수록 좋아요. 글도 더 좋아지고요. 해석 능력도 조금 더 좋아지고요. 독해력도 되게 중요해요. 국어 독해력도 연관이 있어요. 이 논술은
전 영역 중에서 제일 이제 크게 미치는 게 국어 독해력하고요, 사탐 지식이에요. 이 두 개 다 연관이 있거든요. 물론 수학 문제가 나오는 대학들은 수학도 연관이 좀 있긴 하지만 수학을 내는 데가 몇 개 안 돼요. 제 국어랑 사탐 능력도 무관한 건 아니지만 국어 사탐을 또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또 딱 매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좀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봐요. 논술 답안을 썼는데 글만 딱 보면 전교했더니 와 진짜 잘 쓴다. 어떻게 그랬겠지? 왜 불러가지고 첨삭할게. 너 국어 잘하지? 응? 아닌데요? 얘 국어 1등급 나오지. 3등급 넘어간 적이 없는데요? 이런 거. 그게 제가 당황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전교 1등인데 그걸 3등급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글을 보면 뭐 한 문장 한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글씨도 엉망인데 문법적으로 문장 다 틀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막 써놔요. 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걔가 내신 막 1점 몇 대 뭐 이래요. 그래 응? 당황했어요. 국어 성적으로 1 나오는데요. 이 객관식 국어 맞추는 거랑요 이게 완전 틀려요. 이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학생들은 비슷한 경향을 띠긴 하는데 아무튼 국어랑 사탐 능력 자체는 논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학원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원 수업이 어떤 학원은 3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원은 3시간 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원은 4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청소는 3시간 수업하거든요. 그러면 3시간 수업하고요. 여기에 설명도 듣고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첨삭도 받아요. 개별적인 대면 첨삭도 받고 근데 이 쓰기를 이 시간에 다 못해요. 그럼 다 과제로 내줘요. 다음 주 거를 그래서 그 쓰기 과제 해와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첨삭 받고 너무 글이 엉망이거나 전혀 제대로 못 잡거나 다듬어야 되면 첨삭할 때 요거 다음 시간까지 다시 적어서 설명 드린 내용 문장 정도 다듬어서 다시 적어서 다시 쓰기를 시키거든요. 써줘야 되는 과제나 다시 쓰기 같은 거를 하는데 최대 그래서 저는 주당 논술에 딱 요만큼만 투자해줘. 이제 딱 요만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딱 요만큼만 수업 시간 포함해가지고 투자해. 이렇게 뭐 그냥 1년 동안 쭉 끌고 나간다. 이게 논술 하나도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뭐 맨땅 헤딩할 필요 없어요. 논술은 제가 생각하기에 고통스럽게 공부할 영역이 아니라 해석 못하겠고 다 못 쓰겠죠.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심플해요. 그냥 저는 해설지랑 예시상 미리 안 하죠. 안 본 척하면서 읽어. 다 읽고 안 본 것처럼. 그리고 다시 써버리 들어요. 그래도 들어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한두 달 해도 빨리 익숙하게끔 만들어 주는 데 있어요. 효과적이에요.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보게 하죠. 이제부터 틀려도 되고 엉터리 답안 써도 되니까 이제 리스트라도 써.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답안을 써줘야 되는지를 먼저 숙지를 해놔야 돼요. 네, 그게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학생들 되게 힘들어요. 너무 낯설어서. 그 기간 동안을 고통스럽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게 쭉 그거를 제가 옆에서 하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제가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요. 논술해야 하는 거를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에 대한 고려라고 했잖아요. 요거. 네, 그래서 각 내신 성적대별로 평균적으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는지를 거기다가 사례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게 이 학종이 교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학종은 고등학교를 가요. 고등학교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문에 차이가 좀 생겨가지고 제가 7페이지에다가는 평균적인 입시적 일반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수시전략을 짜는지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요 외고 자사고 입시적 필요한 일부 일반고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수시전략을 짜는지를 이렇게 제가 평균적인 걸로 정해놨어요.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학생마다 개인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원래 상담 받으셔야 돼요. 상담 받아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상황이 올라가면 당연히 선생님이 바로 상담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상담할 거고. 그거는 이제 참조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신 성적표를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9페이지는 그런 경우에 학생 성적대별 논술을 어떤 식으로 지원 전형을 짜주는지 그런 것도 제가 해놨고요.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0페이지는 뭐 언론사에서 무슨 논술 관련된 기고문화나 써달라고 해서 합격자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써놓은 거니까 이거는 의욕고치용이에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신 성적과 어떤 모의고사 성적대에서 어떤 대학을 논술 전형으로 붙었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12페이지 보시면 아직 올해 거는 시합을 다 못해서 시합도 잘 하기 힘듭니다. 애들이 붙어놓고도 연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연락 온 친구들 몇 명을 이렇게 지금 정리해봤어요. 그거 보시면 내신 성적대가 어느 정도였고 실제 수능 성적이 얼마였는데 어느 대학 붙었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강북 사례가 아니에요. 제가 강북 청소를 올해 처음 수업을 했어요. 네, 전 주로 강남이랑 목동에서 수업을 해서 그 사례를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 강북 사례가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서 중간에 윗방수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여기 와부고 맞죠? 와부고 나오는 친구였고요. 밑에서 한 6, 7번째 문빵님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었고요. 이 친구가 바로 우리 앞에서 네, 학원을 왜 언제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그죠? 비슷한 예상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붙은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논술이 어떠냐면요. 이래요. 실제 또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기 가까운데 서울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선언한데 중간에 약간 아래 양빵민이라고 찍고 있을 때 합격자 중에서 있죠. 남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서울대 받았어요. 내신에서 5점도 후반이에요. 외고생들 5점도 후반 되게 많아요. 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다 그냥 5점대, 4점대, 막 6점대 다 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6년수를 썼거든요. 6년수를 썼는데 쓴 대학 중에서 최저를 못 맞춘 대학이 한두 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은 잘 안 나요. 6년수를 썼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썼냐면 맨 위에 연세대학교부터 저 밑에 숭실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수능으로 숭실대 못 가는 거였어요. 수능으로 숭실대를 가려면 정시에서 평균 2가 떠야 돼요. 정시에서 숭실대나 국민대 정도를 가려면요 수능 성적 평균 2가 떠야 돼요. 이제 평균 2 정도 뜨는 게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특히 문과생들한테는. 그런데 정시는 숭실대 못 써요. 그러니까 논술은 숭실대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 넓게 잡아가지고 연대 죽어도 쓰고 싶대요. 죽어도 본인이 쓰고 싶으니까 외고 나왔으니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연대 꼭 쓰고 싶은 거예요. 연대서부터 숭실대까지 썼는데 5개 다 전멸하고 딱 하나 붙은 데가 연세대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대 논술을 붙으면 숭실대 논술 붙을 것 같죠? 절대 안 가요. 논술은요, 자기가 6개 논술을 지원했다. 그 중에 복수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6년수를 써가지고 최대로 많이 붙은 친구는 4개 대학까지 붙은 친구가 왔어요. 근데 자연계 논술은요, 6개 논술 다 쓰잖아요? 그 친구 수업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럼 6개 논술 다 붙은 줄을. 수학 실력을 그냥 판단해요. 근데 이 문과 논술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많고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가 4개 붙은 건데 보통 학생들은 하나 붙고요. 운 좋은 친구들 2개 붙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네가 쓴 대학 중에서 하나만 붙으면 돼. 어차피 그 하나도 어디든 간에 수능으로 갈 수 있거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무조건 상위권이에요. 다 상향전 하는 거예요. 하나만 붙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대학 하나 붙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얘가 다 그거야. 그냥 시험장 가서 숭실대 문제가 어렵거든요. 숭실대 제일 높은 거예요. 딴 데도 제일 못 풀었어요.
근데 뭔가 연세대학교는 탁탁탁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 변수들이 보면 있거든요. 딱 하나만 걸어요. 정말 많아요. 사회권 대학부터는 밑에 때가 다 떨어지고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판단하실 거라고 느껴지고요. 나머지 14페이지부터는요. 이제 올해 논술전형 개요를 쭉 정리해서 놨어요. 올해 이게 논술전형 개요거든요. 이제 뭐 몇 프로 뽑고 뭐 한다 뭐 이런 거 논술 50점은 어떻게 되느냐 다 숫자 싸움이라서 논술 모집점원 인문계 논술 모집점원은요 작년과 큰 변동은 없어요. 네, 조금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논술 안 하던 대학 중에서 몇 개 대학이 신설했어요. 뭐 동동여자대학교 가까운 동동여자대학교가 논술을 다시 신설했어요. 예, 그다음 또 하던 대학 중에서 폐지한 대학이 있어요. 한양 때 에디카 폐지했어요. 올해까지는 논술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온 대학이 있고 빠진 대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능감이 있는데 큰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모집 증강 보시면 알 거고 실제 학생들하고 어머님들이 중요한 거는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17페이지에 각 대학별 모집 정원하고요. 이 대학별 인문계 모집 정원만 보시면 돼요. 인문계 모집 정원 보면은 자연계보다 다 적어요. 억울하죠, 그죠? 네, 농담삼아 논술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의 문과를 이렇게 철시하다가 말할 거라고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문과생들이 참 들어가기 많이 힘들어요. 아무튼 그 모집 정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최저학력 기준만 보시면 돼요. 19페이지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어놨어요. 각 대학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죠. 최저 없는 대학들도 매 학과에 따로 정리했어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년에 문이과 통합수능이 처음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아무래도 수능 성적이 자연학생들이 높아요. 문과생들이 다 밀렸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수학 작년 기준으로 할게요. 올해 나이들이 다 안 나와요. 작년에 수학 1등급이죠. 수학 1등급에 자연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자연계 학생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선택 과목의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 자연계라고 보통 판단하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을 인문계라고 판단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하와 미적 선택자가 수학 1등급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였을까요? 95%였어요. 5%가 문과였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요, 국어로 바꿔볼게요. 작년에 국어 1등급에서 자연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국어는 문과 거잖아요. 그죠? 네, 75%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수능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문과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그 이전에 보다 월등하게 떨어져 나와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작년에 특히나 수능 최저 못 맞춰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수업을 와야 되는데도 다 사라져서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대폭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내년 시험에서 인문계 수능 최저가 상당 부분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완화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거의 완화된 거를 제가 써놨네, 그치? 네, 완화된 대학은 이게 조금 몇 개를 써놨죠? 네, 그렇게 맞춰놨고 20페이지 하단부에 10번 보면 인문계 논술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완화된 대학들 또 언급을 해놨어요. 한국 외에도 완화시켰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완화시켰고 여러 가지 완화된 대학들이 좀 있으니까 완화되기 이전에 작년 거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거 기준으로 이 정도 최저 맞추면 되는구나. 이 완화를 보통 어떻게 시켰냐면 대학들이요. 제일 많이 시킨 방식이 예컨대 두 과목 합 4 정도를 요구하던 대학이 두 과목 합 5로 바꾼 경우들이 많고요. 그죠? 이게 굉장히 많아졌고요, 올해. 내년이죠, 내년 2024학년도에. 또 하나, 사탐 두 과목을 평균 내에서 한 과목으로 반영했던 대학들이 사탐 한 과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어가 예전에는 사회권 대학들이 영어는 최저 기준에서 빼버렸어요. 영어는 그냥
절대평가처럼 무조건 2등급 이내. 나머지 국어, 수학, 사탐으로 최저 맞춰. 이게 사회권 대학들이 많이 했던 방식인데, 그리고 문과애들 못 맞추는 거야. 그랬더니 영어도 수능 최저 맞추는 용도로 집어넣어줬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능 최저를 좀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좀 더 완화됐거든요, 내년이.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최저가 없는 대학이에요. 꽤 많죠? 그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고 상위권 대학, 연세대학교랑 한양대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더 디테일하게 논술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 정도만 대략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위주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남은 시간 10분 정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게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너 혹시 검정고시 출신자 있나요? 그렇죠. 제가 대학생이어서 질문하면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논술이 이제 처음이고 낯설면 근데 너무 낯설어가지고 아직 뭘 질문해야 될지도 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워낙 좀 낯설어요. 개인적으로는 논술을 가르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옛날부터 제가 원했던 건데 학생들이 논술을 접하면 어떤 걸 제일 힘들어하냐면 이것도 자연계 논술하고의 차이인데 자연계는 수학이잖아요. 근데 문과는 해석과 글쓰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마다 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몇 자 정도 쓰게끔 하는 데는 학생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글을 막상 써보면 300자 글쓰기와 1000자 글쓰기가 완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를 비판해라라고 문제를 내는데도 그 비판의 수준이죠. 그 질문의 수준과 사고의 수준 자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대학들은 논술 문제 패턴을 고정화시켰어요. 1번은 이런 문제, 2번은 이런 문제, 3번 이런 문제를 딱 고정적으로 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요. 그런데 비슷한 파트라인이 보이는 서강대학교는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대학마다 틀려요. 전체 인문계 논술 시행하는 대학 중에 절반은 문제가 고정되어 있고요. 절반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논술 시작을 하면 인문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논술 유형을 다 연습을 해요. 그걸 먼저 정리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대학들마다 논술이 달라요. 그 학생들이 이 이유 때문에 입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논술이 다가올 때 파이널 수업, 대학별 파이널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성균관대 반, 서강대 반, 경희대 반, 뭐 예를 들어 서울여대 반, 덕성여대 반 이렇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문계에서 문제가 너무 달라서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랑 덕성여대대학교 따로따로 쓰는 친구들 둘이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완전 다르니까. 근데 자연계는 어차피 수학 문제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묶어요. 기하 안 내는데 미적과 확통 위주로만 내는데 쫙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수업 딱 진행하는데 편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편하거든요. 문과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문과의 특성.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가원에서 좀 주관했으면 좀 좋았겠다. 그 대학들이 인문계 논술 문제를 쓰는데 좀 이렇게 통일시켜서 문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좀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대학교 교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4월 말까지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인문논술에서 나온 기본 유형, 문제 유형 있죠? 그거 싹 다 적용해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거 심화 문제와 대학교 기출 문제, 풀셋 기출이 조금씩 맛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대학교 기출이 들어가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질문 없을까요?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면 제가 잠깐 이따가 갈 테니까 할게요. 1시간 넘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날이 너무 추워서 네, 들어가실 때 조심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